예, 여러분 1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은 그 세금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금이 왜 필요한가? 사실 정부가 필요가 없으면은 세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부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원시 시대도 돌아가서 우리가 정부가 없는 그런 시대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때는 우리가 철학자 홉스가 이야기했듯이 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투쟁 상태, 이런 상태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해낸 목을 뺏으려 하는 적군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일종의 그 유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회, 그 국가의 생산성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뭐 몇십 년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생산해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런 그 재산권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다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서 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국가인 것입니다. 정부는 개개인이 생산해낸 이런 생산량에 대해서 그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 부분을 정부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세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 어느 정도의 세금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체 생산량 중에서 70%를 정부가 세금으로 가지게 된다면은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정 수준, 예를 들면 30% 혹은 40%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 중에서 한 70% 혹은 60%는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 세금을 낼 수 있다 하는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계약이 형성되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사회 구성원과 정부 간의 계약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정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재산권 보호입니다. 오늘날에서도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우리가 일종의 경찰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는 마치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가 가장 큰 어떤 기능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은 당연히 정부가 개인으로부터 뺏어가는 세금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 극단적으로 한 80%를 국가가 이런 복지 확대를 위해서 뺏어가게 된다면은 국민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둬들이느냐 하는 이것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부와 국민들 간에 항상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어떤 개인의 인권의 발전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같이 세금을 하는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도 보면은 많은 경우 이 세금의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프랑스의 명예혁명이고 두 번째로 미국의 독립전쟁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프랑스의 명예혁명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전체 사회 구성원의 2%밖에 안 되는 일종의 그 사회 지도급
그것이 국왕을 포함해서 성직자, 그리고 귀족, 이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엄청난 이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국왕, 왕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과 왕족들은 엄청난 이 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에 국민들 대다수의 이제 98% 해당되는 시민, 농민, 노동자 이런 계급들은 엄청난 세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의 어떤 그 지배층인 이런 계층에서 2%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 혹은 더 이 욕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랑스나 이런 여행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귀족 계층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적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런 지배 계층에서는 세금을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자기들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 계층은 지배 계층입니다. 쉽게 해가지고 세금을 50%에서 60% 혹은 80% 올리는 것이 별다른 저항 없이 왕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프랑스의 명예혁명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착취당하는 이런 이 시민계급, 농민, 노동자 계급들이 이런 귀족 계급에 대해서 이런 그 세금을 뺏어가는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혁명이 일어난 것이 명예혁명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독립전쟁. 사실 미국의 독립전쟁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미국은 그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식민지는 그 나라의 어떤 그 모든 이 물자 이런 부분을 식민지를 통해서 다 이래 보충하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영국도 영국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어떤 전쟁 물자라든지 영국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이런 자원 이런 부분을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이 하는 그런 전쟁 물자에 대해서 그 세금을 미국의 세금을 굉장히 높였던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생산해낸 이런 생산물에 대해서 왜 자기한테 되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영국이라는 이런 물론 식민지지만은 통해서 다 뺏기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보스턴의 티 사건입니다. 보스턴에 정박해 있는 이 선박을 불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유명한 말이 생긴 것입니다. 대표 없는 것에 세금이 없다. 세금은 반드시 대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묻고 이렇게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민 의사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대표 없는 것에 세금 없다 하는 이런 이 말이 지금은 조세 법률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는 세금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과해야지만이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세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세금이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졌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세금 부과, 특히 이제 지금 요 사이에는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 부과에 대한 원칙,
세금이라는 그런 이제 기본 배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성입니다. 이 공평성을 어떻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은 실제로 공평하게 부담시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엄청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이런 세금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그 혜택이 이제 서비스로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재화로 될 수 있겠죠. 이런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그만큼 정부로부터 많이 얻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편익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당되는 IRS에는 IRS 입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금은 문명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문명사회에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시면은 가로수의 어떤 그 가로 등불이라든지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공공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결국 세금으로서 우리가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부로부터 이 혜택을 받는 그 대가로서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되고 있는 원칙이 응능 원칙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론적으로 왈가불가할 수가 있지만요. 이 능력, 현대 사회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높은 소득에 있는 사람을 많이 내고 낮은 소득에 있는 사람은 적게 내고 하는 그런 것이 응능 원칙입니다. 자, 그럼 소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매년 내는 소득도 있고 자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많이 벌다가 어떨 때는 적게 벌 수가 있고 자영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연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소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제도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능력에 따르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소득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큰 원칙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 형평, 세제가 공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원칙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형평의 원칙, 공평해야 된다는 이 원칙만 생각해서 세금을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모든 그 국민들이 다 거의 100%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금 제도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형평만 고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효율성, 혹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단순성입니다. 세금이 복잡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자, 공평하려면은 세금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성에 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성장을 위한 이런 그 세금입니다. 많은 경우 형평, 공평을 위한 이런 세금을만 생각하면은 사실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성장하고는 별 관련 없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이 세금 정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세금 정책을 얘기할 때 공평의 이야기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공평, 형평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감성적으로 심플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경제 성장이라든지 효율이라는 이런 개념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경제학과에서 경제학과 학생 3학년,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 조세론을 오랫동안 가르치지만은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경제 성장, 효율성을 위한 세금이 뭐냐는 것이죠. 효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조세를 통해서 세금을 어떤 형태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경쟁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세금을 형평성을 어느 정도 희생해서라도 이런 효율 혹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이런 이 제도를 스무스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 효율, 경제 성장을 위한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통해서 어떤 특정 산업 혹은 어떤 특정 경제 행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은 그야말로 끌고 가서 폐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 가능했습니다. 그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한 어떤 그 방향이 있으면은 정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된 그런 사회입니다. 어떤 공권력도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큰 어떤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 가격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 원론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만구의 진리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떨어지면, 설렁탕 가격이 떨어지면 아이스크림과 설렁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세금인 것입니다. 세금을 낮추면은 그 물건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경제 행위나 어떤 특정 경제 업종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이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큰 거시경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정책 수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시장 경제의 핵은 기업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기업이 마치 재벌 이런 이름 하에서 마치 독점 모든 것을 다 혼자 챙기는 이런 이 나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시장 경제가 나름대로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핵은 기업입니다. 자, 기업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은 끊임없이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바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투자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고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일정 부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라 할 수가 있겠죠. 기업 스스로가 내년, 내후년에 이런 미래에 어떤 이 전망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로 유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투자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기업이 수익을 내면 반드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법인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이 일정 부분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투자액에 대해서 어떤 소득 공제를 해준다든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 유인 감면 비과세를 해주게 되면은 그만큼 투자에 따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계선상에 있는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세금이 나름대로 이 낮춰지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한계 기업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세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자본소득, 기업이 창출해내는 이런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그 근로소득에 비해서 세부 부담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평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금 정책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과 이런 효율과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 문제가 어렵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형평을 좀 희생하더라도 성장에 더 박차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어느 쪽에 더 가치를, 어느 쪽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거의 90% 이상이 공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조세를 통해서 유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평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가지고 있으면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1강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세금 원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이유도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지금 일반적으로 세금을 생각하고 있는 인식 수준은 형평에, 공평에 너무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평과 공평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 가치관에 집착하게 되면은 조세정책이 가지는 중요한 어떤 기능인 성장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되느냐. 형평도 이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형평성과 함께 이런 경제 성장, 효율성을 위한 이 원칙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제 시대가 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각국마다 이런 이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있어서 어느 부분의 가치를 중요시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과거 80년대 이전에는 세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방화가 되고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좀 더 큰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장을 위한 세제입니다. 바로 이 성장을 위한 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인식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제 1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